네, 보신 대로 아직 전문 자문단 회의가 진행 중인데요. 수사단의 외압 폭로로 촉발된 이번 사태, 최창봉 기자와 함께 처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 기자, 우선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가 처음에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죠? 예, 지난 2016년 2월이죠. 강원랜드 감사실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옵니다. 네. 2012년과 13년 신입사원의 95% 모두 490여 명이 외부 청탁으로 입사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수사팀은 최영집 전 사장과 인사팀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네, 그렇게 2016년에 수사가 마무리됐는데 지난해 수사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이 재수사가 진행됐습니다. 바로 부실 수사 의혹 때문인데요. 여기서도 최응집 전 사장은 구속됐지만 청탁 의혹이 불거졌던 권성동, 염동열 의원은 이 처벌을 피했습니다. 네, 이 수사를 2016년 처음부터 안미영 검사가 쭉 담당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안 검사가 춘천지검에서 담당했던 사건인데요. 안 검사의 수사 외압 폭로로 이 지금의 강원랜드 수사단이 만들어집니다. 안 검사가 폭로한 내용은 뭔가요? 예, 안 검사는 모두 두 차례 이 폭로를 했었는데요. 핵심은 권성동 의원과 전직 고검장의 수사 외압 의혹입니다. 1차 수사도 갑작스럽게 종결 지시가 내려졌었고요. 2차 수사에서도 권성동 의원을 소환 조사하겠다고 하자 문무일 총장이 질책했다는 겁니다. 네, 결국 의혹은 권성동 의원이 전 고검장을 통해서 검찰에 외압을 행사했다, 이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좌관을 소환하려고 해도 김우현 반부패 부장이 미리 보고를 하라고 지시를 하는 등 이 수사를 막았다는 겁니다. 반부패 부장과 권성동 의원의 통화가 그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그런 의혹들을 풀려고 총장이 직접 수사단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총장에게 수사단이 반발하는 사태가 빚어졌고요. 예, 지금 뒤쪽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문무일 총장이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했던 이 수사심의위원회 때문입니다. 이 수사단은 김우현 반부패 부장에게 직권 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을 대검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일반인들이 상당수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대검찰청은 보다 엄격한 법리 판단을 위해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서 이 검찰 고위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자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수사단이 이를 또 거부한 겁니다. 이 수사단과 대검이 각각 서로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결국은 오늘 열린 전문 자문단 회의가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문 자문단은 외부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의인데요. 수사단은 수사 결과만 보고받기로 한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이미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수사 지휘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검찰의 영향이 상당하겠죠. 예, 검찰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 결론을 떠나서 일단 이번 사태의 정점에 서 있었던 문무일 검찰총장은 리더십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총장이 임명한 수사단이 또 총장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도 이 파장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수사단 경우처럼 폭로라든지 총장에 대한 항명 이런 거 참 이례적인데 앞으로도 이런 식의 검찰 내부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가 활발해질까요? 사실 이 검사들의 외압 폭로 기자회견이라든가 특별수사단이 총장을 향한 이 문제 제기, 공개적인 문제 제기 같은 것들은 지금까지 검찰에서는 없었던 일들입니다. 이 검찰 내부에서는 내부 의견 조율 과정을 여과 없이 외부에 노출했다는 점에서 이 검찰의 신뢰도 추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내부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